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지금까지도 태양계의 다양한 행성과 위성의 볼거리를 모은 동영상들을 소개해왔습니다. 그래도 물론 봐야 할 것은 앞으로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여러분의 요청에 부응해서 오늘은 태양계 투어 다이제스트 최신작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드 크레이터, 금성. 금성은 무척 접근하기 어려운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대기는 엄청나게 농밀해서 전혀 숨을 쉴 수 없고 지표는 나비 녹을 정도로 고온입니다. 게다가 금성에는 플레이트 이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 행성은 때때로 격렬한 화산 활동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금성의 지표 대부분이 용암으로 덮여버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성에는 충돌 크레이터가 매우 적습니다. 자극성 있는 대기와 정기적인 지표의 전체 교체로 인해 금성의 크레이터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샛별 금성의 지표에는 역시 크레이터와 같은 구조가 여러 개 존재하고 있으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금성 최대의 충돌 크레이터는 미드 크레이터입니다. 이 크레이터는 미국의 저명한 문화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요. 직경 270km가 넘는 이 크레이터는 세도나 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성의 산궤로는 북반구 최대의 이슈타르 대륙에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미드 크레이터는 다른 천체에 있는 동종의 크레이터와 비교하면 상당히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크레이터를 둘러싼 링은 한 개가 아니라 바깥쪽과 안쪽 두 개가 있으며 바깥쪽 링은 그렇게 둥글지 않습니다. 또한 크레이터 주변에는 용암이 유출되는 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면 마치 링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미드 크레이터가 형성되는 원인이 된 소행성은 적어도 지구의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만한 크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소행성은 금성의 극히 농밀한 대기 속에서도 다 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금성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대변동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손톱 자국을 남겼습니다. 메듀사의 지구대, 화성. 저희 채널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이라면 화성에는 예전에 강이나 바다, 호수가 있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후 화성의 대기는 거의 없어지고 물도 증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현재 화성 지형은 대부분 이 수권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화성의 수권이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전에 만들어낸 놀라운 지형 중 하나로 메듀사의 지구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길이 5,000km가 넘는 거대한 홈의 복합체입니다. 메듀사의 지구대는 화성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높고 태양계에서도 최고봉을 자랑하는 올림포스 산에 인접하며 남쪽으로는 아폴로리나리스 산맥까지 뻗어 있습니다. 메듀사의 지구대는 처음에는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라고 생각되었는데요. 그러나 나중에 이곳에 과거에 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발견됩니다. 어쩌면 이곳은 지구의 아마존 강과 같은 대하유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홈들은 원래 화산의 분화에 의해서 갈려서 생긴 것으로 그것이 나중에 수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된 원인은 물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일 크레이터, 화성.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도 붉은 행성 화성의 볼거리입니다. 화성 적도 부근에 있는 게일 크레이터는 미드 크레이터와 어딘지 모르게 비슷하긴 하지만 아마 나이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일 크레이터의 나이는 대략 38억 년, 즉 이른바 후기 대폭격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크레이터의 직경은 대략 154km입니다. 다른 많은 충돌 크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중앙이 융기에 있습니다. 이는 아이오리스 산이라고도 불리며 해발 고도는 약 5km입니다. 하지만 게일 크레이터는 결코 흔한 유형의 크레이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충돌 분화구에서는 중앙의 언덕이 마치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융기되어 있고 산자락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리스산은 스커트와 같은 독특한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언덕 사면에는 비스듬히 생겨난 특이한 홈이 보입니다. 이 스커트가 어떤 경위로 출현했는지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언덕이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레이터는 과거에 이 퇴적암에 의해 완전히 채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양이 퇴적되려면 적어도 20억 년은 걸리는데요. 즉 전문가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화성 표면에 물이 존재했던 거의 모든 기간을 통틀어 게일 크레이터는 호수였거나 큰 연못 바닥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크레이터가 파괴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경우 5억 년 이상 존재해온 충돌 크레이터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경우 그 4배나 긴 기간 남아있는 것입니다. 갈릴레오 지역, 가니메데. 목성 최대 위성이자 태양계 최대 위성으로도 알려진 가니메데. 그 사진을 보신 분이라면 분명 이 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검은 반점을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반점은 갈릴레오 지역이라고 불리며 그 직경은 3,000km가 넘습니다. 갈릴레오 지역이 발견됐을 당시 과학자들은 이를 충돌 분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큰 크레이터를 남길 만한 천체가 충돌했다면 분명 가니메데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비슷한 크기의 천체끼리 충돌해 적어도 그 중 하나가 무사히 남은 경우에 관해서도 알려져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지구가 테이아라는 행성과 충돌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스치듯 충돌한 경우입니다. 한편 가니메데의 경우 갈릴레오 지역이 크레이터라고 가정하면 천체 간 정면 충돌이 벌어진 셈입니다. 이 경우 가니메데도 충돌을 일으킨 천체도 파괴될 것입니다. 사실 갈릴레오 지역은 가니메데 지표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40억 년 이상 된 오래된 지각의 일부이며 갈릴레오 지역 주변에 있는 밝은 부분은 더 나중에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화산 폭발이나 운석의 집중적인 폭격으로 갈릴레오 지역 이외의 지표가 전체적으로 용암으로 뒤덮인 것이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갈릴레오 지역은 수년간 장렬하는 용암의 바다 위에서 섬처럼 융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암이 식어서 새로운 지각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리게이아 해, 타이탄.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지구를 제외하면 현재 태양계에서 발달한 수권을 가진 유일한 천체입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수권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타이탄은 매우 춥기 때문에 위성 표면에 액체로 된 물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이탄의 바다와 강에서는 에탄과 메탄과 같은 액상의 탄화수소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비와 함께 쏟아지고 이윽고 증발함으로써 액체의 순환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리게이아 해는 타이탄의 두 바다 중 하나입니다. 인접한 크라켄해보다 훨씬 작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크기로 면적으로는 지구 최대의 담수호인 슈페리어호를 웃돕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미래에 평균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우주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고 행성 간 비행 네트워크가 잘 정비되면 타이탄의 바다와 같은 볼거리는 틀림없이 인기 명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태양계 어디에도 없는 현상으로 지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니까요.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 채널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SNS에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 어떤 것에 대해 알고 싶은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